폭 131에서 180km의 대만 해협은 일일 100만 배럴의 석유를 비롯해 세계 운항 컨테이너선 5,400여 척 중 약 48%가 이동하는 동아시아 최대 무역로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와 각종 상품의 수송로이자 반대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을 세계 여러 나라로 보내는 한국 해상 물류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나라는 대만 해협이 막히면 일상생활과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가 미중 간 대리전 성격을 갖게 되면서 최근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1949년 국공내전 이후 대만 해협이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실질적인 군사 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대만 관계를 이르는 양안 관계의 양안이 대만 해협 양측 해안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인 중요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대만 해협 주변은 세 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1차 대만 해협 위기는 1954년 9월 중국이 대만 해협의 진먼섬과 마쭈섬에 군병력을 주둔시키고 대만 푸젠성에 포격을 가하자 미국이 대만 보호를 위해 1955년 2월 미국 대만 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중국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평화공존 5원칙 발표를 통해 1955년 8월 제네바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며 1차 위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3년 뒤인 1958년 8월 중국군은 또다시 진먼섬에 상륙을 시도하며 제2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발하게 됩니다. 중국과 대만이 진먼섬에서 국지전을 벌인 사건으로 무려 21년간 대치하다 1981년 당시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더 이상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마침내 마무리됩니다. 제3차 대만 해협 위기는 1995년 6월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이 모교인 미국 코넬대 연설을 위한 방미 추진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리 총통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 했으나 미국 상하원에서 비자 발급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행정부를 압박해 결국 리 총통의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고 코넬 대학교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갔습니다. 리 총통이 대만으로 돌아오자 중국은 대만 해협 주변 해상에 미사일을 쐈고 미국은 2개의 항공전단을 파견하며 상황은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견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군사행동 배경은 같은 시기 대선과 국민대회 선거를 앞두고 있던 대만 내의 전쟁 위기를 조성해 리덩후이 총통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대만 국민들에게 공포보다 분노를 낳았고 실제로 유권자들 상당수도 리덩후이를 중국에 맞서는 지도자로 인식해 리덩후이가 54%의 표를 득표하며 압승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선거 이후 중국군의 철수와 미 항공 전단의 복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중국 영토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엄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물동량 기준 세계 1, 3, 6, 7위의 항만을 보유한 중국의 이곳 대만 해협은 해상 운송 핵심의 요충지이자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인도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와 필리핀해 등으로 해양 영향력을 확산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어 이곳에서 중국과의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파워게임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반도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더 치밀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